미세먼지 1차 시 미세먼지 정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볼 나튜버입니다. 여러분, 외출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죠? 옷차림? 아니면 날씨? 네, 바로 미세먼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는 정확히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세한 먼지죠. 미세먼지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 중에서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바로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크기가 작아서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은 거칠다는 의미의 조대 입자, 이하인 것은 미세 입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배출원 및 발생 특성에 따라 태양 복사를 흡수하거나 산란하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성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성분별로 주로 어떤 배출원에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요. 미세먼지의 1차적 발생과 2차적 발생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상과 항공, 위성 등 다양한 종류의 관측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관측 원리를 이해한다면 미세먼지 현상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미세먼지의 개념부터 측정 방법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죠. 1. 미세먼지의 개념. 미세먼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세먼지의 정확한 개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미세먼지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 중 하나는 PM10과 PM2.5를 들 수 있습니다. PM10은 입자의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모든 대기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의미하고 PM2.5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총 입자 질량 농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PM10을 미세먼지, PM2.5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인 머리카락의 굵기가 약 50에서 70 마이크로미터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M10과 PM2.5는 주로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공기를 채취해서 측정되는 값으로 대부분의 미세먼지 배출이 지표 근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의 대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리량은 AOD, 즉 에어로졸 옵티컬 뎁스라고 하는 에어로졸 강압 깊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대기 미세먼지에 의해 빛이 얼마나 투과되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 없이 제시되고요. 이 값이 클수록 대기 중의 미세먼지에 의해 빛이 솟아내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가 미세먼지에 의해 얼마나 혼탁해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정 정보와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물리량입니다. 그러나 부유 입자의 크기별 수 농도 차이와 입자 성분별로 다른 흡수 친화도에 의해서 입자 크기가 수분에 의해서 성장하는 흡습 성장 등에 따라서 같은 질량의 미세먼지라도 대기 혼탁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같은 질량의 미세먼지가 존재하더라도 그 크기와 성분에 따라 AOD는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대표적인 지표는 입자 크기 분포와 복사 흡수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세먼지를 크기에 따라 구분할 경우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 입자와 크기가 큰 조대 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분류는 대기 중 미세먼지의 부피 분포가 입자 반경 또는
직경 구간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할 경우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세먼지 부피 크기 분포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한국의 여러 지상 원격 탐사 관측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의 부피 크기 분포 값을 AOD 크기별로 평균하여 계절별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주로 미세 입자는 반경 0.2에서 0.4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조대 입자는 입자 반경 2에서 3 마이크로미터 영역에서 가장 큰 총 부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미세 입자 영역에서 부피의 크기가 높게 나타나지만 봄철에는 조대 입자 영역에서 부피가 월등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 북부 및 몽골 지역에서 넘어오는 황사 입자가 조대 입자 영역 부피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 광선을 소산 및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복사를 흡수할 수도 있고 산란시킬 수도 있는데 이 차이는 입자 구성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 복사를 강하게 흡수하는 대표적인 성분은 블랙카본으로서 주로 화재 및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배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카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태양 복사를 산란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황산염 계열이 강한 산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 미세먼지가 태양 복사를 강하게 흡수하는 경우에는 흡수한 에너지만큼을 주위에 방출하여 대기를 가열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복사 산란 특성을 크게 가지는 경우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유입되는 정도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대기가 냉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세먼지의 유형에 따른 태양 복사의 흡수, 산란의 특성에 의해 대기가 가열 또는 냉각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을 복사 강제력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전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유형별 복사 강제력의 전구 평균값 장기간 변화 추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양의 값은 대기가 온난해짐을, 음의 값은 냉각됨을 의미합니다. 복사 흡수성이 강한 블랙카본의 경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를 가열시키는 효과로 복사 강제력이 양으로 가게 되며 산란 효과가 강한 황산염에 대해서는 강한 대기 냉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종류에 따라 광학 특성이 달라지며 이 때문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세먼지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지역 미세먼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